반갑습니다, 형님들. 2월 27일 경기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구 2경기, 그리고 여자농구 1경기, 그리고 J리그 3경기, 그리고 A리그 1경기가 있죠. 자, 어제도 우리가 배구가 맞아졌죠. 어제는 올 역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배구를 정경기를 다 맞추고 있죠. 정경기를 맞추고 있고, 어제도 배구가 올 역배가 나와졌지만 한국전력 GS 칼텍스 쪽으로 가져가서 야무지게 들고 왔죠. 그리고 중배당도 어제 보시면 한국전력 프렌, GS 칼텍스 프렌, 그리고 관프렌은 공짜였죠. 거의 뭐 공짜 수준으로 해서 중배당까지 먹어져 왔고, 그리고 어제 NBA도 뭐 보스턴 프렌 하나 놓쳤지만 그래도 어려운 경기 잡아줬죠. 토론토 프렌, 미러키 프렌, 오클라마 프렌, 그리고 어제 이 골스승 토론토 프렌, 미러키 프렌 해서 NBA는 지금 오늘도 들어와줬죠. 오늘도 올킬은 조금 아쉬웠죠.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도 레이커스 마인 하나 부러지고 샬럿 마인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즈 마인, 그리고 중배당까지 샬럿 마인 필라델피아 샌안토니오 마인까지 해서 또 중배당까지 들어와 주면서 NBA 3연승을 또 달리고 있습니다. 후반기 시작되고 이후에 NBA가 또 잘 들어와 주고 있죠. 이번 주에는 아마 NBA 4경기 있는 날 한번 부러지고 우리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NBA는 딱 2경기 틀렸죠. 샬럿 마인, 필라델피아 마인, 애틀랜타 마인, 샌안토니오 마인, 휴스턴 마인, 포틀랜드 마인, 이 경기는 부러졌고, 레이커스 부러졌고, 뉴올리언즈 마인, 그리고 아침에 클리퍼스 프렌 배당이 올라가서 미네소타가 마인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클리퍼스 프렌으로 해서 오늘 2경기 틀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멜버른 빅토리 대 애들레이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멜버른 빅토리 같은 경우는 현재 승점 27위로 자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죠. 이 상위권이랑은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1무 3패, 직전 더비에서 멜버른 시티 상대로 3대1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웰리턴전 3대2 승리, 그리고 시드니전에서 4대0 승리를 하면서 최근에 공격력이 엄청나게 좋은 팀이죠. 리그 18경기 지금 27골을 넣어주고 있고 경기당 1.5골 이상을 해줄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는 8경기에서 4승 2무 2패 15골 할 실점을 할 정도로 홈에서도 안정된 수치를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 이 홈 맞대결에서 보시면 애들레이드한테 단 한 경기도 패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4승 2무죠. 그리고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4위에 위치해 있는 팀입니다. 승점 29점입니다. 이번 경기에 따라서 뭐 순위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상위권 도약을 위한 가능성도 남아있는 경기죠. 자,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2무 2패. 자, 직접 퍼스글로리 상대로도 4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시드니 원정에서도 2대1 승리, 그리고 브리즈먼 원정에서도 3대1 승리를 하면서 원정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리그에서는 멜버른 빅토리보다 더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죠. 18경기에서 무려 32골을 넣어줄 정도로 평균 득점이 1.78골에 달할 정도로 이 득점 성공 비율을 보면 뭐 80% 이상이죠. 최근 2경기에서 이 루카 요바노비치가 연속골을 넣어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올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는 스코어가 모두 2대1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자, 12월에는 멜버른 빅토리가 승리를 했고, 자, 1월에는 애들레이드가 승리를 가져갔죠. 최근 10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는 5승 3무 2패로 근소하게 멜버른 빅토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팀 다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라고 봐요. 일단 양 팀 다 득점력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뭐 3.5점이지만 오버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자, 애들레이드 역시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원정에서도 성적이 최근에 이 엄청난 활약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그럼 애들레이드 프렌, 오노바는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다 대 지바로 넘어갈게요. 뭐 제가 일본 축구를 조금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마치다 같은 경우는
이 아침 일정이랑 지금 계속 리그랑 경기 소화를 하고 있죠. 일단 아침이랑 이 공식적 5연전 일정 속에서 지금 맞이하는 이제 리그전입니다. 직전 이 도쿄 베르디전에서는 2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한 다음에 그리고 이 PK를 내주면서 패배를 했죠. 리그 3경기에서는 7득점으로 공격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역시나 실점률도 6골에 달할 정도로 경기당 2골 이상 실점을 할 정도로 여전히 수비적으로 아쉬운 팀이죠. 그리고 지바 같은 경우는 개막 후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2경기 연속 이 PK전에 패배를 할 정도로 기록상 무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패배를 먹고 있죠. 직전 미토전에서도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결승골을 못 만들어낼 정도로 여전히 득점력에서 많이 조금 아쉬운 팀이죠. 자, 일단 J1 리그에서는 양 팀의 첫 맞대결이죠. J2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4승 6무 8패로 아치다가 열세이긴 하지만 지바가 지금 J1으로 올라오고 난 이후에 여전히 이 수준의 차이는 많이 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치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격 지표가 리그 최상위권에 속해 있을 정도로 공격에 대해서는 마치다가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죠. 다만 이 수비적으로 조금 다소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자, 특별하게 오늘 빠지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도 그래도 마치다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마치다 승 쪽으로 보고 자, 오노바는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빗살고베 대 후쿠오카로 넘어갈게요. 자, 빗살고베 같은 경우는 직전 라운드에서 이 수적 열세 속에 0대1 패배를 당했죠. 이 주장이자 이 수비의 중심이던 야마카와가 퇴장으로 이탈을 했죠. 자, 이번 경기에서도 이 출정 정지로 인해서 이 수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빡빡했던 5연전을 마치고 일정에 여유가 생겼다는 점은 빗살고베의 그래도 호재죠. 자, 일단 교토 원정 이후에 이 아첸 포함 연전에서 3연승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서울, 나가사키 상대로도 이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죠. 조르전 패배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는 홈 경기에서는 1승을 챙겼죠. 역시나 이 무토 그리고 사사키가 각각 한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개막전 승부차기 승리 이후에 2경기 연속 2대0 패배를 당할 정도로 이 골 결정력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레소 그리고 교토전 모두 이 수비 실수에서 출발한 실점이 뼈아팠죠. 공격에서도 뚜렷하게 결정적인 장면이 그렇게 나오지는 못했다. 자, 이 팀은 자, 3백을 쓰는 팀이죠. 자, 3백을 쓰는 팀이고 그리고 원톱을 활용을 합니다. 자, 다만 이 원톱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자, 공격 흐름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자, 마에다가 한 골로 팀 내 유일 득점자이자 그리고 역시나 이 수비진에서도 이 팀은 상당히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일단 두 팀의 당연히 전력상을 봤을 때는 자, 빗살고베가 당연히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죠. 통산 전적에서도 보시다시피 14승 8무 6패로 상당히 우위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두 차례 맞대결해서 후쿠오카가 1승 1무로 앞서기는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의 전력으로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그래도 빗살고베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이 노에비아 스타디움에서는 최근에 득점이 2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나왔다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언더 쪽으로 한번 보고 자, 그리고 빗살고베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대 교토상가로 넘어갈게요. 자, 거기서 보시면 자, 일단 자, 히로시마인데 이 아시아 또 무대랑 리그랑 병행하는 일정 속에서 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히로시마입니다. 자, 일단 공식적 5경기에서 4승 1무로 패배가 없죠. 자, 이 세레스 오사카전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 동점 실점이라는 변수를 걷고도 곧바로 결승골을 만들어내주면서 집중력을 과시를 해줬죠. 경기 막판 승부를 뒤집는 힘은 역시나 이 팀의 상승세를 이끄는 원동력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교토상가 같은 경우는 개막 그 3경기에서 승점 6점을 확보하면서 이 상위권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2차례 한 경기에서 1대1 경기 끝에 승부차기 1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후쿠오카전에서는 그래도 2대0
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엘리아스, 툴리오가 각각 팀의 공격적인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팀이죠. 자, 양 팀 다 오늘 결장자 정보는 없습니다. 풀 라인업으로 들어올 가망성이 많고 최근 리그 맞대결에서는 3경기에서 히로시마는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두 차례에서 1무 1패죠. 이 통산전적으로는 히로시마가 압도적으로 승리가 좋아요. 16승 4무 8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히로시마가 이 올 시즌 공격적인 흐름 그리고 최근에 공식전에서도 아직까지 패가 없고 이번 경기는 이제 단순한 4라운드 이상의 의무를 갖는다고 봐요. 이 단기리그 구조상 이 초반 승점은 곧 순위 경쟁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겠죠. 자, 히로시마는 일정 부담 속에서도 결과를 꾸준하게 만들어졌고, 자, 후반 막판에도 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리그 상위권을 이어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토 역시도 뭐 공격 효율이 분명 좋은 팀이긴 하지만 자, 이번 시즌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은 수비에서 조금 다소 이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고 있죠. 히로시마가 홈에서 그거를 잘 노린다고 보면 오늘도 히로시마가 그래도 승리는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승 양팀의 득점력을 봐서는 그래도 오버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여자 농구는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삼성생명 대 신한은행인데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직전 자, BNK 썸 원정에서 연장 접전 끝에 자, 76대 73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자, 전반에 공격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단 28득점에 그쳤죠. 그리고 3쿼터 때도 좀처럼 뭐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자, 45대 53으로 8점 차 뒤진 채 끝냈죠. 다만 이 4쿼터 때 배혜윤, 이해란, 이주연의 활약으로 동점을 만들어졌고 막판 상대의 턴오버를 활용하면서 리드를 가져갔지만 이 막판에 박혜진, 이소희한테 3점 슛을 연달아 맞으면서 연장으로 흘러갔죠. 또 연장에서 배혜윤이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역시나 이 팀은 이주연이 돌아온 게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자, 이주연이 그날 20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배혜윤도 모처럼 만에 18득점을 올려주면서 자, 팀을 승리를 이끌었고 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마지막에 지금 고춧가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자, 지금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BNK 원정에서도 71대 68로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신지연, 자, 신이슬, 홍유순, 미마루이가 자, 엄청난 활약을 해주면서 이 전반전 때 37대 23 무려 14점 차까지 앞서 나가면서 자, 경기가 쉽게 가나 싶었는데 이 3쿼터 때 자, 상대방한테 이 3점 슛을 연달아 맞으면서 이 4점 차로 앞선 채 끝났죠. 그리고 4쿼터 때 자, 김지영이 또 3점 슛을 잇따라 성공시켜주면서 그 경기를 자, 어렵게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이 4쿼터 때 이 턴오버가 조금 많은 팀이다 보니까 이 점수차가 앞서고 있어도 4쿼터 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지금 최근 뭐 두 경기만 놓고 보면 이 3점 슛이 미친 듯이 터져줍니다. 그날도 무려 11개나 터져졌죠. 신지연이가 이 3점 슛 6개 포함해서 25득점. 최근에 신지연이가 엄청나게 살아준 게 고무적이고, 그리고 신이슬도 3점 슛 3개 포함해서 17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을 2연승으로 이끌었죠. 자, 올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 삼성생명이 오전 전승을 걷고 있습니다. 자, 전반기 분명 삼성생명은 부진했지만 후반기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졌죠. 그리고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배혜윤도 최근에 잘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해란, 강유림 이 포워드진에서도 꾸준하게 리바운드를 따주면서 득점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연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자, 이 가드진의 힘을 받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도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다소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수비가 좋지가 못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부처에서 턴오버가 조금 많은 경향이 많아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계속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압도적인 승리를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승 그리고 마엔도 봐야죠. 그리고 오노바는 자, 오버까지 볼게요. 오버.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대 삼성화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2.5 세트를 받았죠. 1.5 보면 그냥 대한항공 마엔만 찍고 보면 될 텐데 자, 2.5 세트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 대한항공도 자, 보시면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캐피탈 상대로. 자, 홈에서 이 3대0 승리를 가져갔죠. 그 현대캐피탈 2연전이었는데 우리가 현대캐피탈 홈에서는 현대캐피탈을 잘 봤고, 자, 그리고 대한항공 홈에서는 자, 대한항공을 잘 봤습니다. 자, 정지석이가 그날 17득점, 러시아리 15득점 올려주면서 이 셧아웃 승리를 가볍게 가져갔죠. 자,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직전 KB손해보험 자,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자, 10연패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세트는 땄죠, 얘네들이. 아이가 20득점, 김우진이 15득점 올려줬지만 역시나 뭐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에서 모두 다 떨어지면서 그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올 시즌의 5번의 맞대결에서는 4승 1패로 대한항공이 자, 우위를 점하고 있죠. 자, 이번 경기 역시도 뭐 대한항공 승리는 의심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핸디를 찍어줄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러셀, 정지석이 어느 정도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미들브로커 차이도 너무 많이 납니다. 무엇보다 이 세터의 차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이 선수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충분하게 3대0 승리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뭐 김우진 분명 아이라는 이 공격 라인업에서는 삼성도 나쁘지가 않긴 하지만 직전격의 리시브 효율이 무려 17%나 뒤질 정도로 여전히 리시브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서브로 많이 흔들었을 때 이 경기도 승부처에서 갈릴 가망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대한항공 승 그리고 2.5 마엔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 대 대전 정관장으로 넘어갈게요.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자 현대건설 원정에서 2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했죠. 우리가 그때 도공프렌 오버를 잘 가져갔죠. 그러면서 이제 올킬을 했었는데 자 강소희가 교체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강소희가 교체로 복귀를 했고 다만 타나차를 잃은 게 조금 아쉬웠다고 봐요. 하지만 모마가 무려 38득점을 올려줬고 강소희랑 배윤아가 13득점씩 올려주면서 이 강소희가 건재하다는 거를 알려줬던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관장 같은 경우는 한국생명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하면서 지긋지긋한 11연패를 벗어났죠. 이 몽골리안 데이였죠 그날. 자 인쿠시가 교체로 잠시 나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득점 올려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여름이었죠. 박여름. 자 박여름이가 20득점을 올려주면서 자 팀이 승리하는데 일조를 했지 않나. 그냥 뭐 자네테도 29득점 올려줬죠. 자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는 이 4승 1패로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죠. 도로공사가. 분명 최근에 2승 5패로 부진하면서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타나차가 부상한 게 뼈 아팠지 않나. 그래도 강소희가 복귀했다는 점은 그래도 호재이고 무엇보다 강소희가 빠졌을 때 김세인이가 잘 버텨줬죠. 자 오늘도 키포인트는 전 김세인이라고 봅니다. 자 김세인이가 어느 정도 그냥 득점력만 조금 넣어준다고 보면 이 삼각편대는 저는 크게 문제는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모마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장은 지난 경기에서 11연패 탈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력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죠. 뭐 자네테의 컨디션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또다시 뭐 박여름이가 지난 경기처럼 뭐 미친 활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관장이 이기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 팀도 정우영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미들브로커의 라인이 많이 떨어져 있죠. 거기다가 지금 리시브 라인도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뭐 도공승 그리고 마헨 자 언어바는 뭐 한 세트를 내줄 수 있다고 보면 그래도 언어바는 그래도 오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 경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